교재 164쪽의 전기분포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란 내가 좌표축을 보았을 때 x축은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y축은 세로축은 확률을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어떤 특정한 변수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 구간에 대한 그래프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온도, 키, 몸무게, 이렇게 어떠한 구간으로만 설정을 해서 우리가 확률을 따져야 되는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딱 셀 수 있지 않잖아. 우리가 5도와 6도 사이, 무수히 많은 온도가 아주 촘촘하게 5도와 6도 사이를 채우고 있죠. 자,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키도 160cm와 161cm 사이 정말로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률 변수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으로 잡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정규 분포는 여전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하필 꼭 이렇게 예쁜 종 모양으로 생긴, 하필 이렇게 예쁜 종 모양으로 생긴, 하필 x축 확률 변수축에 대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형태일 때 우리는 이때 우리는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fx라는 이 식은요.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이 2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얘가 이제 2.7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연수예요. 어떤 숫자야, 값이야. 자, 이제 어떤 2 시그마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 자, 이게 지수로 들어간대. 자, 이런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식을 가질 때 이 확률 변수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종 모양의 함수로 그려진다.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거.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이고, 그리고 그 연속 확률 변수가 이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 그려봤을 때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지더라. 그리고 이 종 모양을 하필 그 확률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 형태더라 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fx의 함수가 이런 이상한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완벽한 종 모양,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어,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제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를 구해야 됐던 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넓이로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 자, 그러면 자, 알파가 예를 들어 이쯤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x가 베타일 때가 이 정도라고 치면, 자,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특징은 이렇게 넓이를 확률로 구한다. 다 똑같아요. 대신 그래프 모양이 종 모양으로 고정될 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넓이를 확률로 구한다. 다 똑같은데 대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고정이 될 뿐이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요. 자, 뭐 어쩔 때 뭐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곡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함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배우는 정규분포는 딱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것만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 모양이 대칭축이 딱 평균이다라는 거. 음. 자, 그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대칭축이 평균일 때 기준으로 완벽한 이렇게 대칭 형태의 이 대칭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요. 그 될 수 있는 확률 변수 x 값이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게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요. x가 0부터 x가 1까지 확률 변수를 취하고 자, 이만큼은 전체 넓이의 합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 1이었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요.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자체가 실수 전체 구간에 취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그냥 x축 기준으로 쭉 한없이 그냥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계속 그려지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 끝에 점점 닿아지는 이런 점근선의 개형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 확률 변수 x를 실수 전체를 취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고 있는 모든 넓이가 모든 확률의 합 1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특징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몇 개만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일 때 따르는 확률 분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았을 때 평균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이어야 돼요. 세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러면 x축, 그 확률 변수가 실수 전체에서 다 정의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는 굉장히 뭔가 특별한 확률 분포인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야, 이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는 정규 분포 따른다? 라는 거에 대한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호로 확률 변수 x는 n 이렇게 적고요. n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이렇게. 자, 다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그리고 이게 n이라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n이라는 그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 넘어가서요.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다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정규분포 곡선은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즉 평균 m이 아까 제가 m이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x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x가 m일 때 최대값 루트 28 시그마분의 1.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x가 m일 때
그래프가 제일 높은 함수값을 가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가 m이고 그때 fx에 집어넣은 fm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fm은 아까 앞에서 여기 있는 x 자리에 m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x 대신에 지금 m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m 넣으면 m 마이너스 m은 0이니까 얘가 0의 제곱이 되어서 얘가 싹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0제곱은 1이니까 얘도 같이 날아가니까 얘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fm이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최고점일 때, 그때의 함수값을 의미하고 그때는 x가 m일 때다. 그렇대요. 자,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확률의 합이 항상 1이기 때문에. 합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럼 이 확률의 합이 1인데 얘는 완벽하게 대해서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 반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겠어? 이 반띵은 0.5여야겠죠? 자, 여기도 0.5여야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근데 다시 시그마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라는 게 뭐예요? 퍼진 정도, 산포도예요. 자,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프 잘 보면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가 분명 위로 블록 개형인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블록 개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위로 블록 개형이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블록 개형으로 바뀌어. 자, 이 바뀌는 경계. 자, 이 지점을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따진 이만큼을 우리가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때는 x가 m이라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라는 거리만큼 간 x좌표란 말이야. 다시, 자, 표준 편차 시그마는요. 가장 높은 지점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록이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부분 중에 그 지점을 평균으로부터 따진 거리.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개형은 마찬가지로 양쪽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시그마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도 x는 평균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쌤, 도대체 표준 편차는 그래프에서 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묻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를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빠진 거.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 경계를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따진 거.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에 대한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길다라는 건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거니까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위는 낮아져야 돼. 왜 낮아져야 돼? 확률의 합, 넓이가 1인 건 고정이어야 되는데 옆으로 퍼진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낮아야 넓이가 계속 퍼져야지만 넓이 1을 유지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 높이가 지금 이렇게 뾰족한 이 형태의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평균적으로 몰려있는 자료값들이 많은 것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큰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는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거냐면 평균으로부터 뭔가 조금 더 자료값이 갭이 큰 자료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로 뾰족한 이러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 반에
학생들이 시험을 본 점수를 정규 분포로 따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평균이 80이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점수가 85점, 86점, 79점 이런데 다른 반 애들은 똑같이 평균이 80인데 어떤 애들은 100점, 어떤 애들은 20점, 어떤 애들은 뭐 90점, 어떤 애는 40점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갭이 좀 더 큰 애들 있지. 이런 게 많이 모인 자료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큰 넓게 퍼진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필수 이제 16번 보고 다시 개념 설명 이어갈 건데 일단 개념 강의 자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이제 16번 보고 저랑 같이 개념 강의 다시 이어갈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부터.